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부터 이제 8장 무선 통신 관련해서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음, 자, 지금까지 이제 OSI 7 계층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 L2, L3, L4, L5, L5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애플리케이션 OSI 7 계층은 아니고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요 링크 계층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요 사실 이제 뭐 요 물리 계층은 이제 우리과 특성상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전자과에서 하는 일들이고 음, 그래서 거의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8장에서는 이제 유선보다는 무선 쪽에 약간 관련한 특성들 좀 얘기를 하고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 네트워크이라서 이게 뭐 꼭 그 물리적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 주로 이제 요 L3까지 L1에서 L3까지 여기에서 이제 무선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선 이 번역을 하면 무선이죠, 그죠? 무선. 음. 무선 네트워크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이동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막 섞어 쓰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이동통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요거와 요거 자체는 엄연히 이제 그 다른 단어입니다. 그죠? 혼재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무선에 관련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지만 또한 이제 요 모바일 네트워크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선이 없는 미디어가 무선이란 선이 없다는 뜻이고, 모바일은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선이 좀 더 큰 의미죠. 그죠? 이동이 되려면 일단 선이 있으면 이동이 안 되니까, 무선이 좀 큰 의미고, 이제 그 모바일이 그 부분 집합이 된다. 무선이라고 무조건 이동성이 있는 건 아니란 뜻이죠. 이게 이동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모빌리티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이라는 것 자체는 노마드라고 해서 음, 특정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면은 집안 내, 강의실 안에서는 와이파이 AP가 수신이 되는 지역 내에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랩탑 들고. 근데 이거 자체를 이동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죠? 이동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 쓰고 있다가 계속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기 대전까지 갔다. 네, 대전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이제 이어지게 심리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요거 이동통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죠? 말 그대로 이동이 되는 네트워크니까 이동통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유선이 아닌 모든 네, 무선인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이제 다양한 선이 없는 그 네트워크 환경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동통신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죠? 셀룰라.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와이파이. 그죠? 무선 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이스 랜. 아니 이동통신. 이동통신이니까 요거는 와이스 1이 되죠. 그죠?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이 와이스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한 이제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일 수도 있고, 라우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여하튼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릴레이라고 불러요. 릴레이. 릴레이. 그래서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지국입니다.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 BS라고 부르고, 이제 보통 와이파이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는 잘 안 부르고 액세스 포인트라고 불러요. AP. 그래서 와이파이 AP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 스테이션이나 AP가 릴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뭔 릴레이냐면 이쪽 부분은 이제 무선 구간이고 와이스 구간이고 이쪽 부분은 이제 선 구간입니다. 와이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기지국이나 AP는 이제 유선과 무선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릴레이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이제 셀 타워를 얘기를 하고 이제 와이파이 AP 액세스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여기 뭐 베이스 스테이션에 뭐 두 개를 묶어 놓긴 했는데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주로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지국을 주로 얘기하고 AP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무선 단말이 있죠. 호스트, 무선 호스트, 단말, 주로 단말이. 뭐 무선 서버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서버에다가 뭐 와이파이 달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뭐 기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뭐 와이스 서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 다 와이스 클라이언트에 해당합니다. 그죠? 서버 형태라도 일종의 이제 무선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버조차도 그래서 뭐 와이스 호스트 합쳐서 와이스 호스트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이스 호스트는 스테이셔너리 할 수도 있고 이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그래서 이제 넌 모바일 이동성이 없는 거와 이제 이동성이 있는 아, 뭐 이동통신이 이동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이스가 항상 이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무선 링크에 이제 여러 가지 링크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용도. 그래서 이제 용도라고 하면은 뭐 저속과 고속 데이터 레이트, 전송 레이트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 Y 즉 뭐 1.3기가 이게 되게 고속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낮게는 뭐 56kbps 뭐 이런 거 엄청 낮은. 그리고 또 다른 용도는 이제 레인지입니다. 레인지 거리 전파 거리. 자, 이 전파 거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밤에 자 후레쉬를 이렇게 켜가지고 밤에 불빛을 비추면은 이 불빛이 이제 나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보통 손에 들고 다니는 손전등은 기껏해야 뭐 한 10m 정도밖에 안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남학생들이나 뭐 이런 뭐 공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뭐 서치라이터 같은 것들 쓰셨을 거예요. 대형 서치라이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옥상에다 대놓고 이제 전기를 꽂았으면 이게 비추면 엄청 멀리 가죠. 그죠? 뭐 짧게는 수백 미터, 뭐 한 2, 300미터, 길게는 킬로 단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음, 배트맨, 그죠? 배트맨 같은 거는 뭐 공중에 여러 수십 킬로까지 날아가잖아요. 자, 요거와 요거 두 개 차이는 이제 요거는 이제 건전지 뭐 AA짜리 뭐 한 두 개 넣어가지고 비칠 때 결국은 이제 이 거리의 차이는 공급되는 이제 파워, 전력의 디펜던시를 가지는 거거든요. 배터리 두 개 전력 1.5V 곱하기 뭐 몇 미리 암페어 정도 되냐 이게 뭐 밀리 암페어죠 단위가. 그래서 파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여기는 일단 뭐 공급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 가정용 전압이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전압을 올려가지고 공급을 해주죠. 멀리서 올리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파워에 따라서 이제 어, 이 빛이 비치는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무선 통신도 똑같아요. 이 광이라는 건 이제 뭐 입자적인 특성 또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또
파동의 특성도 둘 다 가진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빛은 아니지만 빛보다는 훨씬 더 낮은 그 프리퀀시를 가진 저주파를 가지는데, 여하튼 뭐 동일한 웨이브 성질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그 위에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쓰게 돼요. 그런 것들이 위에 말한 성질과 동일한 전파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인도, 뭐 주로 이제 여러분들 쓰는 블루투스, BL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 미터 정도의 10미터 이하, 또는 이제 전자제품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직비,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직비 유사한 이제 여기 표준이 이제 요 둘 다 802.15 표준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숫자들의 표준은 전부 다 IEEE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주로 IEEE는 랜에 대한 표준을 다루고 있어요. 랜. 랜이나 뭐 블루투스는 판이죠. 그죠? 그래서 와이스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IEEE는 주로 이제 안 그러면 랜 이런 것들은 다 와이파이 계열의 이제 그 표준입니다. 이거 뭐 와이파이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와이파이 5 이거는 5 뭐 와이파이 5 또 이 위에 AD가 AC가 아마 5일 겁니다. 5 6가 AW인가 그럴 거고 AD는 뭐 네이밍이요. 이것도 이제 원래는 뭐 A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스페시피케이션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알파벳을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외우거나 이게 좀 인식하기가 어렵죠, 인식하기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3GPP에 뭐 LTE는 4G, 뭐 5G는 뭐 5G는 뭐 그 위에 뭐 그 다음 세대 5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붙여가지고 좀 더 이제 브랜딩을 3GPP에서 잘 해줘. 이동통신 분야 요 분야입니다, 그죠? 이동통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쪽 그 IEEE 계열에서도 요걸 갖다 숫자로 세대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좀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뭐 와이파이 6, 뭐 와이파이 5, 뭐 이런 식으로 불러대는데, 그 자체의 원래 표준은 다른 이름, 좀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브랜딩 하기 위해서 저거 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와이파이, 와이파이 6,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표준이 AX 표준입니다. 그래서 IEEE 802.11AX를 이제 와이파이 6,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 6G다 어쩌다 뭐 이런 표준은 아니고 그냥 이제 브랜드 네임입니다. 브랜드 네임. 그래서 와이파이 6다 하면은 이제 AX 표준이고, AX 표준은 이제 뭐 대역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 대역을 제일 20MHz짜리가 가장 표준 밴드 대역이에요. 그걸 8개를 컴바인 한 겁니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안테나 4개 쓰면 최대 이제 4.8기가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뭐 이런, 그걸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AC는 5라고 기존에 부르던 거예요. 이게 1.3기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40기가 단위까지 올라갔다.
어,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 50에서 200m까지는 사실 인도 와이파이는 좀 요 중간에 물려 있긴 한데 와이스 레인 자체는 실제 레인지는 한 200m까지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주로 인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건물들 벽체들을 이제 쭉 거쳐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호 감쇄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외부적으로 멀리 나가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뭐 집이 주택이나 아파트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뭐 집 밖에 나가도 잡히긴 하죠, 그죠? 본인 집에 있는 와이파이들이 어느 정도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0m 안까지는 그래도 거의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미드레인지 뭐 주로 500에서 200까지는 아니고 500에서 1km 정도 범위의 이제 셀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통신 환경이에요. 이동통신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 2G 쪽은 아마 안 써봤겠죠, 그죠? 3G가 이제 뭐 나온 지가 2000 한 2000, 한 5, 6년 뭐 요때 시작했다고 봐야 되니까 아, 여러분들이 거의 뭐 지금 20살이면 뭐 그때 태어날 쯤에 이제 3G가 등장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폰 쓰기 시작한 시점은 거의 뭐 4G일 텐데 뭐 아이폰 같은 경우들은 조금 늦게 4G로 마이그레이션해서 뭐 초기 아이폰 쓰신 분들은 아마 3G 같은 것들 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5G, 그죠? 5G 2000 몇 년도냐? 한 2015년도 정도 됐나? 요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아니다. 15년도가 아닌가? 이후인가? 이후겠다. 그죠? 12년도에서 B4G를 했으니까, 한 3년 치면은 만들고 하면 15년도에서 한 17년도, 18년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래서 5G 쓴 지도 벌써 이제 뭐 한 6, 7년 돼 갈 것 같네요. 그죠? 그 일부 이제 IEEE에서 이 완이죠, 그죠? 우선 완용으로 내놓은 표준들이 좀 있긴 한데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트랜스미션 전송 파워 앞으로 이제 TX 파워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거리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표준을 정의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거리에 맞춰서 이 TX 파워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TX 파워도 해당 용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채널 무선 환경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실내에서 쓸 거냐, 실외로 어디서 쓸 거냐, 요거에 따라서 뭐 도심에서 쓸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파 환경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전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당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송신 전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다 표준에 정해져 있고 실제 이제 뭐 와이파이에서 뭐 출력을 최대 출력을 뭐 1와트로 정했다. 이러면은 와이파이 제품이 이 TX 파워를 넘어서게 제품을 만들었다. 이러면은 인증이 안 됩니다. 인증. 와이파이 서티피케이트나 또는 국내에 이제 전파 연구소나 이런 데서 다 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거든요. 사르 인증 같은 걸 다 받는데, 그래서 뭔가 과도하게 이제 전파량이 많다, 출력이 세다. 뭐 어떤 거 의료기기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전자파에 대한 건강 염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그럼 뭐 귀에서 막 전자파를 계속 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이제 뭐 거리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출력으로 설계를 해 놓고 이제 그 출력이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사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표준을 딱 정해 놨습니다. 그죠? 블루투스 제품은 이제 몇 밀리와트 정도 쏴야 된다. 근데 뭐 완전히 엉터리로 뭐 어 그 뭐 이렇게 꼭 누구 어떤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 뭐 이런 표준화된 인증 절차를 안 거친 제품들을 막 시장에다 유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 잘못 쓰면은 소위 말해서 뭐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쓰는 제품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이제 직구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수입 업체는 의무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근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요. 그게. 그래서 인증 전자제품이 마진이 굉장히 적게 남기 때문에 국내에서 파는 가격이랑 직구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직구를 쓰는 게 가격은 쌀지는 몰라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제품의 어떤 신뢰성, 그냥 이제 뭐 고장이 나냐 안 나냐 그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저기 ITU, RT 표준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트랜스미션 파워, 파워 컨섬션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MSP 이제 저기 저속 통신의 로컬 아, 판이죠. 그냥 판. 와이스 판을 위한 출력은 1에서 10mW. 굉장히 저출력이죠, 그죠? 와이파이는 100mW까지. 그리고 이제 직비는 이제 100mW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디스탄스가 깁니다. 이게 조금 웃긴 이제 좀 유의해서 볼 시점은 뭐냐면 아, 블루투스나 직비나 이제 맥시멈 TX 파워 자체는 유사하게 보내는데 이제 그 블루투스는 이제 디스탄스가 굉장히 그 얼마 안 되죠, 그죠? 근데 직비는 보면 디스탄스가 제법 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을 때, 분명히 디스탄스 전파가 레인지가 길면은 파워를 더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블루투스는 블루투스랑 직비랑 파워가 맥시멈 파워 비슷하게 쓰는데, 왜 직비는 길게 보낼 수 있는데 와이파이는 적게 보내야 되냐?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음, 웨백스 미팅이 없어졌다. 이게 끊긴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아, 다시 돌아와. 왜, 왜, 왜 그럴까요? 아, 제 소리 들리시나요? 음, 끊겼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예. 그, 왜 그럴까요? 직비는 똑같은 송신 전력을 가지고 직비 기술은 좀 더 멀리 보내는데 블루투스는 더 레인지가 전송 레인지가 더 짧다. 직비보다. 왜 그럴까요? 혹시. 어? 음, 정희준 학생이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속도입니다, 속도. 눈치가 좀, 그, 안, 빠르신 분들은 아마 요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정희준 학생이 얘기했듯이. 자, 블루투스는 속도가 지금 보시면 24 메가bps입니다. 그죠? 24, 1에서. 24 메가bps가 되고, 직비는 최대 속도가 250K예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죠? 아,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듯이 데이터량이 적다는 거잖아요. 데이터량이 적으면 그만큼 더 길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제 송신 거리 대신에 데이터량을 더 이제 얻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직비와 블루투스의 사용 용도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뭔가 일반 유저, 그죠? 일반 사용자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 그러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음악도 뭐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블루투스로.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죠? 속도 느리면 안 되고. 이제 직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 용도라기보다는 주로 IoT. 여기서 얘기하는 IoT는 뭐 이렇게 센서, 그죠? 뭐 온도 센서, 뭐 압력 센서, 뭐 이런 이제 센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공장 자동화를 한다든가, 뭐 집에서 홈 오토메이션을 한다든가, 뭐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실제 센서에서 올라오는 거는 뭐 온도 센서 값이 몇 도다, 요 값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적은 용량의 데이터만 보내면 되는데 그 대신에 만약에 공장에서 뭐 센서 설치해서 뭘 한다면 공장이 크잖아요, 제법. 그래서 뭐 10m 이하로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죠. 그냥 자기 주변에만 적하니까. 그래서 뭐 공장에 큰 공장을 지어 놓으면 그래도 최소한 이제 여기에 뭐 AP를 설치해 놓으면 센서들이 이제 요 AP로 접속이 돼야 되는데 거리가 그래도 최소한 뭐 100m 단위로는 좀 돼야 커버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르다. 어, 자, 무선에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이 링크의 특성이 이제 무선, 유선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선이 이제 유선이 있으면 유선에 이제 따라서 뭔가 이제 전기적 신호가 흘러가는 거와 다르게 우리가 안테나에서 이제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전파가 발생이 되죠, 그죠? 전파가 발생된다, 그죠? 전파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전파가 발생될 때는 이 공중을 통해서 무선을 공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쭉 퍼지기 때문에 그죠? 퍼지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채널이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 요런 데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보면 첫 번째 이제 패스로스라고 써놨는데 패스로스는 뭐 유선도 마찬가지예요. 유선도
이제 경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뭐 크게 신호가 가다가 이제 이게 구리선이라고 하면 구리선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가다가 저항되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거가 이제 뭐 패스로스인데 공중에도 여러분은 뭐 공중에는 저항이 없을 것 같아도 공중에도 저항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앞에서 봤듯이 저항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췄을 때 뭐 이 건전지 두 개로 놓고 손전등을 해도 이게 저항이 없으면 무제한으로 나가겠죠, 앞으로.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공기 중에는 이제 제일 큰 게 그 저기 뭐야 산소 분자예요. 그 산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산소 외에도 뭐 질소도 있고 질소 좀 작긴 한데 하여튼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성분들이 공기를 구성하고 있죠, 그죠? 그런 애들이 나가면서 다 이렇게 진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음. 아, 그래서 패스로스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interference from other sour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유선상에서도 이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이전에 랜에서 우리가 L2에서 배웠듯이 이제 이게 다 구리선으로 되어 있어요. 구리선으로. 그죠?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호스트와 B라고 하는 호스트가 동시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여기서도 이제 간섭이 벌어지죠. 인터피어런스. 이것도 뭐 무선이랑 유선이랑 다 있는 겁니다. 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유선에 없는 특징이 하나가 이 멀티패스 페이딩. 요거는 그 무선에는 없는 거예요. 무선. 그래서 이 무선에 없는 어, 내용을 좀 보면은 음, 이제 여기 그림이 있듯이 이게 이제 그 무선 TX입니다. TX 송신 노드고 RX 수신 노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멀티패스 페이딩은 얘가 쏘게 되면 이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이 뒤에 이제 뭐 벽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쏘면은 얘가 탁 받아가지고 여기서 반사가 됩니다. 그죠? 뭐 이 보통 요 각도에서는 위로 날아갈 것 같긴 한데 표면상 이제 뭐 여기 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맞아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고 튕기고 그라운드에서 받아서 이렇게 날아가죠. 우리가 당구장에 이제 당구공이 이렇게 뭐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회절, 디프렉션, 이 뭔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그래서 장애물의 이 끝부분에서 이게 걸리면 이게 회절하게 됩니다, 이게. 꺾여요, 이게. 이런 물리 현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휘게 됩니다. 휘면서 이제 또 부딪혔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딱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디프렉션 돼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옵니다, 여러 개.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아, 멀티패스다. 패스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도심에서 벨리다. 뭐, 우리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막 빌딩이 막 잔뜩 이렇게 서 있잖아요.
테헤란로에 이렇게 그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막 빌딩이 서 있습니다. 그죠? 빌딩이 막 서 있고 또 차들도 막 중간에 막 차들 버스 뭐 트럭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니죠. 그죠? 또 가로수도 있습니다. 가로수도 막 가로수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안테나들이 이제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 차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한다든가 뭐 인도에서 걸어간다. 인도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여기서 이제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가는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요걸 갖다가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합니다. 시야죠, 시야. 라인 오브 사이트. 그 저격수들 그죠? 여러분들 군대에서 저격병이 있으면 이제 시야에 들어온 다음에 LOS에 들어온다. 목표물이 그 얘기입니다. 저격을 할 때 라인 오브 사이트다. 바로 이제 한눈에 들어와죠. 근데 이 LOS가 없어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가는데 뒤에 뭐 나무가 서 있다. 그래서 가렸다. LOS가 없는 거죠. LOS가 없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다가 땅에 부딪혀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가다가 다른 건물에 부딪혀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나무에서 회절돼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패스가 무선 통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어려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리플렉션은 이제 뭐 이게 뭐 이렇게 가다 부딪히는 걸 리플렉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섀도잉입니다. 섀도잉. 섀도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영지역이에요. 이게 건물이 이렇게 쓰면은 건물에 요렇게 그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이. 그래서 이제 그 전파를 쏠 때 전파가 이게 딱 하면 건물이 있네 이러고 모든 전파가 건물에서 다 이렇게 리플렉션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건물을 뚫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전파의 주파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파수는 건물을 뚫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주파는 뚫고 고주파로 갈수록 이제 이 페네트레이트가 잘 안 돼. 이 페네트레이트 레이시오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주파수와 이제 반비례한. 그래서 이 저주파를 쏘게 되면 일부는 튕겨 나가고 뭐 주로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에서 쐈을 때 튕겨 나오고 일부는 이제 이 뚫습니다. 뚫어요. 물론 이제 뚫으면서 이제 그 신호 감쇄가 패스 로스가 좀 더 있겠지만 어쨌든 뚫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요 음영 지역에 있는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신호 감쇄와 함께 이제 받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매질을 통과하면서 이게 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제 그 수신 신호 특성을 갖다가 그린 게 이쪽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그냥 유선처럼 앞에서 봤던 유선처럼 이제 신호가 쭉 가면서 감쇄하는 이런 것이 이제 디스턴스 로스입니다. 패스 로스. 이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는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쭉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러한 섀도잉, 이 음영 지역이 발생하면서 이 분홍색처럼 실제로 신호는 섀도잉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면서 쭉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패스에 대해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요 Rx에서는 다 더하기가 됩니다. 같은 시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 신호들을 다 합치면은 엄청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 빨간색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그래서 요게 이제 멀티패스 페이딩이에요. 그래서
섀도잉의 이 핑크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천천히 흔들린다고 해 가지고 요거 인제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제 멀티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친 듯이 아래 위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요거 패스트 페이딩이라고, 빨리 흔들린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인제 디스턴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런 페이딩이 없는 LOS,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완전히 직선거리에 있는 어떤 통신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주변 그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 가지고 반사되거나 섀도잉 되거나 뭐 요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전파 수신 특성이에요. 그래서 인제 뭐 안테나 세워 놓고 스펙트럼 어널라이저 켜 가지고 보시면은 수신 신호들이 기본적으로 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빨간색 실선처럼.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게 무선 아 무선 신호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래서 유선 신호보다 다루기가 훨씬 좀 까다롭다. 이렇게 보면은 인제 뭐 유선이다 치면은 사실상 인제 뭐 섀도잉이나 뭐 패스 페이딩 같은 경우에 뭐 많이 있긴 아예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쪼금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거의 인제 무시할 정도 수준이고, 거의 인제 노이즈만 좀 있는 경우고, 어 노이즈라고 하는 게 인제 요런 식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훨씬 이 크기가 작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파란 선만 보이게 되는 거고, 실제 신호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근데 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기에도 좀 다루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자, 우리가 저기 뭐야,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전기적 신호든 무선 신호든 뭘 보낼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갖다가 송신할 수 있냐, 고 신호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 내신 분이 이 샤논이라는 과학자예요. 이제 주로 정보 이론 과학자인데, 이제 뭐 2차 대전 때 뭐 암호도 하시고 이제 뭐 굉장히 거의 천재적인 과학자죠. 정보 이론 분야에서. 그래서 대부분 뭐 통신하시거나 이제 정보 보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샤논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샤논이 이제 엔트로피와 정보와의 관계를 밝힌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샤논 이퀘이션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 2 스케일로 이제 정보를, 엔트로피를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신호 엔트로피, 신호 대 잡음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이즈에 대비해서 어떤 유의미한 신호를, 얼마나만큼의 유의미한 신호를 가지고 있냐, 그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 SNR이라고 부른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이제 부르는데, 뭐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수신 신호와 노이즈 레벨 전력을 비율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와트 단위나 뭐 dB 단위나 뭐 아무거나 이렇게 통일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로그를 취해 주시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1 헤르츠당 이제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에요. 몇 비트. 근데 이제 헤르츠당 몇 비트냐? 비트. 근데 우리가 대역폭이 1 헤르츠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뭐 우리가 나무 위키에서 와이파이 6 같은 거 봤는데, 와이파이 6에 보통 와이파이의 베이스 저기 대역폭은 20 메가헤르츠 단위.
20MHz예요. 그래서 헬츠당 뭐 예를 들어서 1빛을 보낸다. 지금 이 신호대 잡음비에서 그럼 되게 고가해주면 되죠. 그러면 20Mbps 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게 뭐 라디오 채널 밴드위스를 곱해주면 전체 bps 데이터 전송량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샤논 이케이션은 꼭 그 무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통신, 유무선 통신 다 합쳐가지고 유선이든 무선이든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듯이 이제 이 전송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이게 변수고 또 하나는 이게 변수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인데 이 주파수는 지금 또 그 쓸 수 있는 주파수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음,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주파수 할당표 하나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좀 키울 수가 없나? 좀 키울 수가 없네요. 여하튼 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대역입니다. Y 저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너무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의 3kHz부터 이제 쭉 여기는 전체 100 단위가 뭐냐 이게 헬츠 단위가 3kHz 이게 저주파 대역이네. 요거 이제 뭐 요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햄에서 썬 음, 여하튼 아까 그게 넘기는 뭐 여하튼 이 전체 이게 지금 여기가 제일 끝에가 33GHz 대역이고 여기가 제일 끝이 여기 커지네. 여기 30GHz고 그죠? 여기는 3kHz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앞쪽에는 주로 이제 저주파 대역은 주로 뭐 해상이나 항공 용도로 주로 쓰고 있고 일부 방송 여기 300Hz 대역은 AM 방송입니다. AM 방송. 그리고 이제 뭐 3메가 이런 데 보면은 주로 항공 해상 뭐 이게 인프라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30MHz부터 주로 이제 방송 해상 그리고 300 이상부터는 우주 그죠? 항공 그다음에 여기 위성 통신이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3GHz 때부터가 이동통신 쓰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900MHz 대역부터 이동통신을 쓰거든요. 방송 및 이동통신. 여기 보면은 이동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동통신입니다. 그리고 3기가 이상에서는 이제 SHF 대역에서 뭐 위성하고 또 이동통신 쪽 빨간색.
이런 것들 30GHz 대역은 주로 레이더예요. 그래서 무선 탐지 레이더 쪽, 위성, 그다음에 뭐 전파 천문. 이게 이제 뭐 위성이랑 무슨 위성 무슨 망원경, 전파 망원경 뭐 이런 거 용도로 쓴다. 여기 전파 천문. 그래서 고주파 대역엔 전파 천문 용도가 많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 지금 이렇게 할당을 쭉 해놨는데 이게 뭐 더 이상 뭐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일부 이제 기존에 할당돼 있는 뭐 부분을 갖다가 다시 뺏어서 쓰고 뭐 이러기도 한데 여하튼 비어 있는 데는 없다. 빈 데는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뒤쪽에 아까 얘기했던 30GHz네요. 뭐 요 근처 대역에서는 좀 비어 있는 데가 있는데 쪽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주파수가 있고 나쁜 주파수가 있는데 그 이 가운데 한 요 정도 300메가에서 뭐 한 3기가 5기가 6기가 돼요. 한 요 정도?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제일 좋은 데입니다. 알짜고 나머지는 안 좋아요.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쓰기가 불편한 내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요거를 늘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요 시그널 파워를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TX 파워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불가능하죠, 그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TX 파워는 누가 정한다?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ITU, RT에서 이미 표준화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늘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거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죠? 고정돼 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뭐 6G로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고정돼 있고 이것도 고정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6G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이제 뭐 이게 원래 기술 자체는 이제 뭐 샤넌 한계까지 오진 않았는데 거의 이제 뭐 마진이 없을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더 늘리지는 못하고 무슨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코딩을 엄청 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릴 수 있는 한계는 좀 정해져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대 역대 뭐 아까 뭐 30GHz, 20보통 이제 20GHz죠. 이게 이제 그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인데 여기서 이제 뭐 30기가 대역까지 60기가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고주파 대역을 좀 써가지고 이제 이거를 늘리거나 주파수를 늘리거나 또는 이제 요게 두 개가 고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런 그 셀 사이즈 셀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음, 구역을 많이 늘리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뭔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이 뭐 100m, 1km, 1km의 지역이 있다. 1 스퀘어 미터, 1 스퀘어 킬로미터의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인지가 최대 레인지가 요거를 하나를 커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TX 파워도 정해져 있고 S하고 B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했을 때는 C가 되죠, 그냥. 원C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셀을 이렇게 커버가 하나로도 가능하지만 줄일 수는 있죠, 그죠? 레인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레인지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셀을 이제 뭐 9개까지 집어넣었다. 1 평방미터 안에.
그러면은 이제 이 1km, 1km, 1평방미터의 그 저기 용량은 1시에서 9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9배 그 용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트워크 속도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공간 이득을 통해 가지고 스파셜 게인이죠. 공간 이득을 가지고 네트워크 용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게 이제 기본 그 아, 이동통신의 기본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접근 방법. 응. 자,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우리가 그 이 SNR이 올라가면 C가 올라가죠, 그죠? SNR이 올라가면 C가 이제 용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앞에서 봤듯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음, 그 좀 물리적인 신호로 보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디지털에서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아날로그로 컨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모뎀이죠. 모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해주는 겁니다. 이 기능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1010 신호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사인파로 변환해서 보낸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신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1은 이제 뭐 앰플리튜드를 이렇게 주고 아, 뭐 0은 뭐 마이너스를 주고 1은 1 주고 또 1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좀 이상하긴 하네. 음, 또는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음, 뭐 프리퀀시를 따로 이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고주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3kHz로 가고 여기는 뭐 1kHz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 대역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치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어, 이 변동성이 적고 또 지직 가다가 지직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림 이런 구성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또 다른 거는 이제 페이지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일 때는 이제 뭐 90도, 90도고 이제 0일 때는 뭐 0도, 0, 0도, 0도 혹은 180도. 그리고 1은 뭐 90이나 뭐 270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270도라는 건가? 90도, 또 1, 이렇게, 또, 이렇게, 와, 이렇게, 90도, 또 0, 떨어졌다가, 또 쭉 가다가 또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페이즈, 각도를, 여기는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0, 0,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우리가 아는 그 사인에서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10, 10에 대해서 이렇게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식을 모듈레이션인데 이제 BPSK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이너리 페이지 시프트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 바이너리 값이에요. 그래서 0하고 1이 있는데 그거를 페이지를 줬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어떻게 줬냐면 이제 그 뭐냐 1은 뭐냐 0이고 0은 180도입니다. 우리가 이 컨스텔레이션 다이어그램을 봐서 여기가 이제 0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B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0을 파이를 1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심볼을. 그러니까 한 저기 그 샘플링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커브 이런 게 이제 수신 신호가 이렇게 왔을 때 딱 샘플링 했을 때 이제 지금 샘플링 했을 때 여기가 T0에 뭐다? 어, 0이더라. 그러면은 수신 신호가 0입니다. 그죠? 근데 또 샘플링을 했는데 옆에 딱 샘플링 T1 샘플링 했는데 이게 파이다. 그럼 뭐다? 1을 수신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원빗이죠. 원빗. 그리고 이제 그 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빗입니다. 투빗. 투빗이면은 이제 있는 게 00, 뭐 01, 10, 11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할 수가 있어요.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야 4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응? 그래서 각각 뭐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의 다른 위상값을 가지게 된다. 256이다 하면은 총 몇 빛이에요? 8, 8빛이죠. 8빛, 8빛이죠. 8빛. 256이. 2의 8승. 그죠? 그래서 8빛이면은, 뭐냐, 이게. 아, 엄청 많죠. 음, 그죠? 8빛, 8빛을 어떻게 찍어? 4로 나누면은, 아니, 총 256개를 4로 나누면은, 4, 6, 24, 4, 4, 60, 64개씩 찍어야 되죠? 88, 64. 이게 8개. 요게 가로 8개.
세로 6개. 이렇게 찍으면 64개가 찍히는 거죠. 바둑판으로. 여기에 64개, 여기가 64개. 1사분면 하나에. 그게 이제 4개가 있어야지 2, 5, 6개가 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거 4개가 아니라 16개입니다. 그죠? 음, 컴이, 이 QPSK가 하나 빠졌네. QPSK가 이 2비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2비트고, 컴 16은 16개예요. 4, 4, 16. 여기 4개 있네. 4개. 이런 식으로 4개. 총 16. 그래서 4개가 있으면은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요 거리가 다릅니다. 거리가. 요 거리랑 이제 요까지 거리. 앰플리튜드 값이 달라요. 신호 세기 값이. 그래서 앰플리튜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 곡선을 볼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안에 거다. 이게 뭐 3개 정도 되겠네. 3개 정도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안에 있는 요 점에 대한 거면은 요 두 번째 요 두 개는 그보다는 좀 더 진폭이 커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여기 세 개의 이제 다른 크기 값을 가지는 사인 바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모듈레이션에 대한 SNR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값이 있습니다. 빗 에러 레이, 빗, 빗 에러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에러가 얼마나 나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로 들어서 10dB, SNR이 10dB 이하다. 그랬을 때는 이제 SN 신호 품질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어때요? BER 값이 비트 에러가 점점점 늘어나죠. 요거가 이제 뭐 100개 중 1개입니다. 1%, 그죠? 0.1% 에러 레이시. 죄송합니다. 10%, 10%, 10% 에러 레이시인 거죠. 제일 위가. 그래서 이제 그 신호 품질이 떨어질수록 DB 스케일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되는데 어쨌든 에러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가하죠.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컴 16 그리고 컴 256도 이렇게 쭉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 품질이 예로 들어서 10이 나왔다. 10dB가 나왔다. SNR이 10dB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보낼 수 있는 심볼의 값은 모듈레이션에서 보낼 수 있는 값은 몇 비트냐?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여기가 파란색이 이제 1비트고 그죠? 그리고 요게 4비트입니다. 그죠? 4비트 빨간색이 4비트. 그죠? 한 심볼당 4비트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SNR이 10dB다. 그럼 실제로 보낼 수 있는 거는 1비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dB에서 4비트를 보내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 확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뭐 하나의 이제 그 데이터 청크, 레디오 블럭을 예로 들어서 뭐 100비트를 보낸다고 칩시다. 100비트를 보내면 100비트 중에서 10비트가 10%, 10비트가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100개 받았는데 그 중에 10개가 에러 나면 이거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보통 쓸 수 있는 우리가 에러 레이스는 보통 요 이하라고 보셔야 돼요. 최소 10의 마이너스 5승 이하.
원래는 거의 요구되는 건 12 마이너스 7승 이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00개 받았을 때 거의 에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게 100개만 보내진 않죠. 그죠? 이게 그냥 이그젠플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4비트짜리 심볼을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가령 이 기준이다. 그럼 최소한 뭐 한 17, 18dB 정도는 돼야지 수신 품질이 우리가 그 4비트를 보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수신 품질에 따라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모듈레이션 할 수 있는 스킴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한 번 샘플링 할 때 얻을 수 있는 심볼의 데이터량이 신호 품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다, 똑같이 여기 있다 이러면은 256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한 번 심볼 받을 때 얻는 값이 8비트 값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4비트, 4비트. 근데 여기서 여기 받았다 그러면 1비트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1메가, 4메가, 8메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호 품질이 좋으면은 고속의 통신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02.11 무선 랜입니다. 그죠? 와이파이 무선 랜에 대한 링크를 좀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미 이제 802.3 이더넷 그 링크 액세스 컨트롤을 배웠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유선은 아니지만 랜입니다. 랜. 그죠? 랜. 랜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디센트럴라이즈 된 시스템이다. 분산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컨트롤러가 없다.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링크 액세스 컨트롤러가.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802.3에서 배웠듯이 listen before talk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맥 프로토콜이 이제 똑같이 와이파이도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CSMA, LBT죠, 그죠? 여기에 이제 구현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802.3에서는 CSMA, CD입니다. 콜리전 디텍션. 그래서 이제 폴라이트 컨버세이션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대화 중에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백오프를 해가지고 대화를 중단하고 백오프를 하는 이런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 이 무선은 그 콜리전 디텍션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공간상의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어, 공간상의 문제가 있고 그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